지금과 탄핵의 경계라고 해서 이제 나와주는데요. 대륙이 어땠습니까? 하고 보면 우리 지구가 있어요. 자, 그럼 지구는 언제 탄생했습니까? 하고 나와요. 현재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2026년부터 어디로 올라갑니까? 과거로 거슬러 가요. 과거로 거슬러 가면 지구는 약 45억 년 전, 45억 년 전에 지구라는 녀석이 탄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45억 년 전에 뭐해요? 태양계에서 지구라는 녀석이 탄생을 해요. 그럼 이 지구라는 녀석보다 더 오래,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면 태양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져요. 자, 태양이라는 녀석은 약 50억 년 전에 만들어져요. 50억 년. 자, 태양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지고 태양계 주변의 행성들이 정리가 되면서 약 45억 년 전에 원시지구가 탄생을 해서 나왔는데 이 지구, 원시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얼마? 자, 현재로부터 얼마까지 갑니까? 하면 약 얼마까지 가요? 하고 물으면 3억 3,500만. 3억 3,500만. 지구 나이는 45억인데 3억 3,500만 년 전으로 가서 무엇이 됩니까? 이 지구가 원시에서 탄생했던 지구가 싹 정리가 되면서 초대륙, 하나의 거대한 대륙하고 하나의 바다, 하나의 거대한 대륙, 초대륙,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판계라고 해요. 판계. 초대륙 판계와 하나의 커다란 바다 테티스해. 그래서 지구 역사상 지구 나이는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3억 3,500만 년 전에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대륙이었고 이 하나의 커다란 대륙이 서서히 이동해서 오늘날과 같은 유라시아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호주,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대륙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보는 게 뭐다? 대륙 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렇게 역사에서 만들어졌는 아이들의 대륙 이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대륙 이동설이라고 봐요. 자, 대륙이 이동했다면 설입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러면 과거에 하나의 커다란 대륙, 자, 하나의 커다란 대륙이 이동했다고. 대륙. 이것을 뭐라고 한다? 초대륙. 또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판계야. 같은 말이에요. 판계야. 과거에 하나는 커다란 초대륙. 판계야가 뭘 합니까? 서서히 이동합니다 하는 게 대륙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 판계야가 이동을 해서 오늘날과 같은 뭐 합니까? 대륙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대륙을 뭐라고 한다? 초대륙 판계야라고 합니다. 요거 별 한번 달아주세요. 책에 초대륙 판계야는 하나의 커다란 대륙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이 뭐에 걸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뭐 한다는 거? 이동한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서히 이동합니다. 뭐 1년에 1cm가 될 수도 있고 2cm가 될 수도 있고 0.5cm가 될 수도 있는데 수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1년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10년에 1cm 움직일 수도 있고요. 100년에 1cm 움직일 수도 있어요. 수년에 걸쳐서 센티미터라는 아주 작은 단위로 서서히 이동하는 게 무엇입니까? 대륙 이동설입니다 하고 나와요. 설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학설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대륙 이동설이라고 배웁니다 하고 갑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오늘날과 같은 대륙 이동해서 오늘 대륙 이동을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대륙 이동설이라고 합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대륙 이동설을 누가 주장했습니까? 하고 나와요. 그럼
이제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고 볼 대륙 이동설은 독일의 기상학자 베게너가 주장했어요. 베게너라는 독일의 기상학자가 뭐 했습니까? 대륙 이동설을 좀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대륙 이동의 증거를 나타내요. 자, 커다란 하나의 초대륙이 이동했다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독일의 기상학자인 베게너가 주장을 했고, 이 사람이 주장하면서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냅니다. 자, 첫 번째 정보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해안선의 일치. 해안선의 일치를 주장하고요. 두 번째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무엇을 주장합니까? 화석의 분포. 화석의 분포를 주장하고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가지고 산맥의 분포. 네 번째로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빙하 이동의 흔적. 빙하의 이동의 흔적을 가지고 뭐합니까? 나타내 줍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베게너라는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대륙 이동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옛날에 하나의 커다란 대륙이 지금처럼 이동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구 역사상 보면은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3억 3,500만 년. 이때가 언젠가 하면 지구 역사에서 고생대라는 시대의 말기야. 고생대라는 시기의 말기에 흩어져 있던 원시 지각들이 다 하나로 뭉쳤어. 고생대 말기에 하나의 지각으로 이렇게 뭉쳤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지각으로 이렇게 묻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대륙 하나, 바다 하나, 초대륙인 판게 하나, 테티스의 하나. 얘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대륙이 뭡니까? 유라시아 대륙, 여기 한국 이렇게 있고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여기 아라비아, 여기 아프리카 이렇게 있고, 여기 동남아시아 이렇게 있고, 여기 호주 있고, 이런 식으로 오늘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대륙이 쪼갈라진 이유, 하나의 대륙이 이렇게 여러 개로 갈라진 첫 번째 증거로 무엇입니까? 해안선의 일치야. 그럼 무엇인가? 여기가 남아메리카야. 여기가 남아메리카야. 여기가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있는 데고, 여기가 무엇입니까? 여기 안데스 산맥 있는 칠레,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있는 요쪽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쪽하고 여기 아프리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여기 아라비아 반도야.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무엇입니까? 홍해야. 그럼 이제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어. 아프리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어.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겨 있을 때 무엇을 봅니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오른손으로 보면 돼요. 오른손. 항상 여기가 동쪽이야. 여기가 동쪽이야. 그러면 이렇게 대륙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서쪽이야. 여기가 서쪽이야. 여기가 서쪽 해안이야. 아프리카 서쪽 해안과 남아메리카 동쪽 해안. 요게 남아메리카 동쪽 해안이야. 남아메리카 동쪽 해안과 아프리카 서쪽 해안을 지도를 이렇게 하면은 남아메리카 동쪽 해안과 아프리카 서쪽 해안의 지도가 대체로 뭐 하더라? 이렇게 해안선이 딸려져 나갔어도 해안선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로 해안선이 일치합니다. 남아메리카와 뭐?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인데 남아메리카는 무슨 쪽? 동쪽. 아프리카는 무슨 쪽? 서쪽. 해안선이 뭐 하더라? 지도를 잘라서 붙여봤더니 대체로 일치합니다. 얘들이 과거에는 붙어 있다가 이렇게 이동했어요 하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하나의 대륙이었기 때문에 기온이 비슷한 곳에 뭐가 살았다? 식물화석이 자란 거야. 자, 기온대가 비슷한 곳에 식물화석이 나오는 거야. 같은 종. 자,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에 뭐가 나왔다? 식물화석. 그 다음에 동물화석이 나옵니다. 자, 식물은 이동 못해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러 대륙에서
여러 대륙에서 똑같은 식물화석이 나와 식물이 이동했을 리는 없고 얘가 하나의 대륙이고 기온이 비슷해서 이 식물화석 이름이 클로소프테리스예요. 클로소프테리스라는 식물화석이 나옵니다. 이름은 몰라도 돼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뭐합니까? 오늘날은 여러 대륙에서 식물의 화석이 나오는데 이 여러 대륙에서 똑같은 식물화석이 나오는 건 과거에 하나의 커다란 땅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죠? 식물이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그 다음 이제 동물화석으로 누가 나온다면 중생대. 중생대 때 공룡이 살았어요. 자, 중생대 때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이 있는데 이 공룡 중에서 수영도 못해, 날지도 못하는 등치가 작은 공룡이 하나 있어요. 메조사우루스라고 불러주는 등치가 작은 공룡이 있는데 이 공룡 화석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얘는요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화석이 여러 대륙에서 나옵니다. 그럼 얘는 헤엄도 못 치고 날지도 못하고 뭐합니까? 아주 작은 공룡 화석이 여러 대륙에서 나온다. 그 말은 이 공룡들이 살아있던 과거의 얘는 하나의 땅덩어리였습니다 하는 거. 그래서 화석의 분포 같은 종의 화석. 같은 종의 화석이 여러 대륙에서 발견됩니다. 여러 대륙에서 발견이 됩니다. 식물 화석하고 작은 공룡의 화석이 발견된다는 것. 과거의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땅덩어리였습니다. 좋아. 인정해줬어요. 자, 그 다음 산맥의 분포에서 오늘날은 이렇게 북아메리카, 여기 알래스카가 있고요. 북아메리카가 있어요. 여기 캐나다가 있고 여기가 유럽이야. 여기가 영국도 있고 프랑스 있고 이렇게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북유럽에서 시작한 산맥하고 여기 대서양이잖아. 대서양을 기준으로 여기가 유럽이 이렇게 있어.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고 유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산맥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거. 오늘날은 이렇게 대서양을 기준으로 갈라져 있는데 지질학적 구조를 봤더니 산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 구조가, 산맥의 지질 구조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구조에 무엇이 있습니까? 연속성. 예를 들어서 캐나다 쪽에서 나오는 태전. 자, 이렇게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역사적으로 쌓여있어. 자, 캐나다 쪽에서 나오는 특정 화석이 있어. 예를 들어서 특정 화석으로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삼엽충이 나와요. 삼엽충이 나오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부정합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 캐나다 북유럽에서 나왔어. 근데 유럽 쪽으로 왔더니 유럽에도 똑같아. 똑같이 뭐가 있습니까? 삼엽충 화석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부정합이 이렇게 있는 거야. 지질 구조가 똑같고 지질의 성분도 토양 분석을 했더니 똑같아. 그래서 산맥 구조가 뭐합니까? 산맥의 지질 구조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즉 북아메리카와 유럽. 자, 그래서 산맥 지질 구조의 연속성은 무엇입니까? 북아메리카, 캐나다, 알래스카 거기 말합니다. 그리고 유럽. 유럽이 산맥의 일치성이 있습니다. 자, 유럽하고 북아메리카. 대서양을 중심으로 떨어져 있는데 산맥의 분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과거에 여기 남극 대륙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여기가 남극 대륙에서도 추웠어. 빙하가 빵빵 얼어져 있을 거야. 빙하가 빵빵 얼어져 있었을 건데 오늘날 봤더니 여기가 남극 대륙이에요. 남극 대륙인데 여기에 빙하의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쪽에도 빙하의 흔적이 있고 여기 인도 쪽에도 빙하의 흔적이 있고 여기 호주 쪽에도 빙하의 흔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적도 가까이 가고 있는 아프리카라든지 남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쪽에 빙하의 흔적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빙하의 흔적과 이동 방향을 쫙 모았어요. 이렇게 쫙 모았더니 얘들이 과거에 어디에 있었다? 남극을 중심으로 있었다가 오늘날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도는 여기 남극 쪽에 붙어 있다가 인도는 위로 이만큼이나 올라온 거예요. 이만큼이나 이동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도 적도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예전의 빙하는 남극을 중심으로 여기에 있다가 대륙이 이동해서 여러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빙하의 이동 흔적을 보니까 과거에
과거에 남극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남극이 뭐예요? 극지방. 남극, 북극이니까 뭘 중심으로? 남극을 중심으로 분포합니다. 즉 극지방. 극지방을 중심으로 빙하가 분포한다는 걸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줬어. 백예너, 네가 말한 거 다 인정해. 대륙이동의 증거. 자, 네가 해안선 일치에서 대륙이 이동했다는 것도 인정. 같은 종의 화석이 여러 대륙에서 발견되는 것, 대륙이 이동했다는 것 인정. 그 다음에 대서양을 기준으로 뚝 떨어져 있지만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지질학적으로 산맥 지질 구조가 일치한다는 것 인정. 그리고 빙하가 여러 지역에 분포하는데 오늘날로 봤을 때는 분포할 수 없는 적도 가까운 지역에 빙하의 흔적이 분포한다는 과거에 얘들이 남극을 중심으로 있다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 인정해줄게. 그러면 이렇게 대륙이 이동한 원인이 뭐니? 하고 물어봤어요. 학계에서. 그럼 이렇게 대륙이 이동했다는 네가 말하는 증거는 다 인정을 해줄게. 그럼 얘들이 이렇게 이동했는 원인이 뭐니? 하고 물었어. 근데 그 원인을 밝혔다 못 밝혔다? 못 밝혔어요. 그래서 백예너가 이 원인을 밝혀서 대륙 이동설을 대륙의 완전한 법칙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서 원동력을 찾아서 북극해를 여행하다가 뭐합니까? 소식이 없이 사라졌대요. 북극해를 여행 간다고 하고 50년이 지나서까지 소식이 없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백예너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백예너의 대륙 이동설은 살아있을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얘기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래, 너의 증거는 인정해주는데 그럼 이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뭐니? 이렇게 대륙을 이동시키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뭐니? 하고 물어봤어. 원동력을 뭐 했다?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인정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뭐 하지 못해서 밝히지 못했습니다. 밝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았다? 못 받았다?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살아있을 당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밝히지 못해서 대륙 이동설은 백예너가 살아있을 당시 그리고 원동력을 찾아서 북극해를 여행하는 동안에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원동력을 밝히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기에다가 줄거주시면 돼요. 백예너의 대륙 이동설은 원동력을 밝히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서 백예너의 대륙 이동의 증거는 맞아요. 얘는 아주 중요합니다. 별 3개 달고요. 중요. 그리고 여러분 선배님들이 내신 시험 볼 때 서술형으로 나와요. 대륙 이동의 증거를 3개 이상 쓰세요. 또는 대륙 이동의 증거를 모두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로 나온다?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객관식으로 반드시 출제돼요. 대륙 이동의 증거 별 3개 다시고 꼭 알아두세요. 오늘도 여러분 시험 볼 때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륙 이동의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륙 이동의 증거를 못 밝히고 가고 나서 여러 학자들이 나와요. 헤스부터 시작해서 해저, 확상설, 무슨 설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 이제 나온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판구조론입니다. 판구조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판구조론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밝혀요. 자, 판구조론은 무엇을 밝힙니까?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뭐라는 걸 밝혀낸다? 멘틀의 대류라는 걸 밝혀낸다. 멘틀의 대류 때문에 대륙이 이동합니다. 따라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멘틀의 대류라는 걸 밝혀내면서 판구조론이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판구조론이 나왔으니까 판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볼게요. 첫 번째, 판이란 우리 지각에서 배웠어. 지각에서 2개 배웠는데 무슨 지각이 있었어? 유창 혹시 지각에서 무슨 지각이 있었고 무슨 지각이 있었어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무슨 지각? 평균 두께 35km의 무슨 지각과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평균 두께 5km의 무슨 지각이 있었어? 뭐뭐 있어요?
지각에서 2개. 처음에 배웠던 거. 육지가 있는 지각을 뭐라고 불러죠? 그렇지. 바다가 있는 지각을 뭐라고 불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각을 배웠습니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배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복습할게요. 우린 지구 내부를 이렇게 피자 조각처럼 잘라볼게요. 지구 내부를 피자 조각처럼 잘라오면 지구 내부는요. 지진파의 무엇에 따라? 속도 변화. 지진파의 속도 변화에 따라 4개의 층과 3개의 경계면이 있다고 배웠어요. 4개의 층과 3개의 경계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진파의 속도 변화에 따라서 5에서 35km에 있는 아이 2,900m, 5,100, 6,400. 자, 그럼 여기가 5에서 35km. 얘가 2,900km. 여기가 5,100km. 그 다음 여기가 6,400km. 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구의 가장 바깥쪽에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각이 있고 지각 전체의 80%를 차지한 가장 두꺼운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파가 더 이상 통과하지 못해 액체 상태로 주장하는 외핵이 있고 그 다음 피파의 속력이 빨라지는 내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 멘틀, 외핵으로 있으면서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도 높아지고요. 압력도 높아지고요. 밀도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지구 내부로 갈수록.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외핵은 액체, 안쪽에 있는 내핵은 고체지만 둘 다 핵은 철, 니켈 같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거운 물질, 즉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각하고 멘틀이 있는데 판이란 무엇입니까? 자, 판이란 합니다. 판이란 지각과 멘틀 상부. 자, 지각과 멘틀 상부예요. 지각과 멘틀 상부. 야, 몇 킬로미터? 100km. 자, 지각과 멘틀 상부까지를 뭐라고 해줍니까? 판이라고 해요. 판이라고 합니다. 그럼 5km인 곳에서는 한 70까지, 35km인 곳은 100까지. 그래서 70에서 100km까지. 지각과 멘틀 상부를 합친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판이라는 녀석은 무엇입니까?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 멘틀 상부라고 해요. 멘틀 상부. 멘틀 상부 약 100km. 100km까지의 암석층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판이라고 합니다. 판. 암석층을 갖다가 판이라고 합니다. 한번 놔줍니다. 그럼 이제 갈게요. 여기 우리 익숙하게 받는 거 대륙 지각이 있고 해양 지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입니다. 모면이라고 배웠어요. 모로 비치치 불연성면인 모면. 해양 지각은 5, 대륙 지각은 35.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까지가 무엇입니까? 보면 대륙 지각이야. 대륙 지각이야. 대륙 지각이고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평균 두께가 평균을 내요. 높은 곳 낮은 곳 평균 두께를 냈을 때 약 35km. 대륙 지각입니다. 요까지. 자, 그럼 여기가 바다야, 바다. 바다 아래쪽에 있는 누구요? 바다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해양 지각이에요. 해양 지각. 해양 지각으로 제주도 돌하르방 만드는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평균 두께 대륙 지각에 비해서 아주 얕아요. 약 5km. 5km예요. 자, 그럼 여기가 무엇입니까? 멘틀이야, 멘틀. 여기가 뭔가 멘틀. 그럼 판은 어디까지입니까? 판은 어디까지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갈게요. 얘가 대륙이야. 대륙 지각과 멘틀 상부 몇 킬로미터까지? 100km.
자, 멘틀 상부 100km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다 합치는 거야. 대륙지각과 멘틀의 윗부분. 얘가 멘틀의 윗부분이야. 멘틀의 윗부분. 상부라고 해요. 멘틀의 윗부분까지 합쳐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 노란색을 대륙판이라고 해요. 이 노란색이 대륙판이야. 자, 그럼 이제 해양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거야. 해양지각. 요 해양지각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오는데 5km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까지 들어간다? 70km. 70km까지 들어가면서 해양판과 멘틀의 윗부분. 여기가 멘틀의 윗부분이야. 얘도 멘틀 윗부분이에요. 상부. 멘틀 상부까지 포함하는 이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해양판이라고. 그러면 대륙판은 대륙지각 플러스 멘틀의 윗부분. 해양판은 해양지각 플러스 멘틀의 윗부분. 따라서 판은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 대륙지각은 100km까지, 해양지각은 70m까지의 단단한 70km까지의 단단한 암석층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판이라고 합니다. 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는 거 꼭 기억해요. 멘틀의 윗부분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여기가 100km까지 이렇게 갔어요. 약 100km 대륙이면 바다면 한 70km까지 들어가요. 그럼 이제 여기 100km에서 400km 요 사이에서 멘틀이 대류를 해요. 뭐라는가 하면 멘틀이 이렇게 솟아올라요. 솟아오르고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고 여기에서 뭐합니까? 솟아올라요. 내려가는 쪽이 있으면 솟아오르는 쪽이 있습니다. 내려가고 솟아오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멘틀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곳이 있고 내려가는 곳이 있고 솟아오르는 곳이 있고 내려가는 곳이 있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100에서 400km. 여기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면서 여기 있는 지각이 찢어져서 멀어지거나 또는 가까워지거나 또는 스쳐 지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디에요? 여기 멘틀 윗부분이 있고 여기 아래쪽.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여기에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요. 멘틀 대류. 그럼 100km에서 몇 킬로미터 사이에? 400km 사이. 100km에서 400km 사이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 따라서 멘틀 대류가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는 부분이 있어. 그럼 이제 대륙이 찢어지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부분에서. 자, 여기도 이렇게 솟아올라요. 솟아오르는 부분에서 찢어지면 돼요. 솟아오르는 부분에서 멀어지면 돼요. 그럼 여기 솟아올랐다 내려가요. 솟아올랐다 내려가요. 솟아올랐다 내려갑니다. 그럼 이렇게 솟아오르는 부분이 있으면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대륙이 찢어져서 멀어지면 되고요. 내려갑니다. 만나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서 판이 이동합니다를 알아낸 게 판구조론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지구 내부에서 뭐합니까? 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지구 벽대에 있는 판은 무슨 판이 있습니까?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이 있어요. 자, 지각과 멘틀 상부 윗부분의 100km까지의 암석층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판이라고 하는데 판에는 대륙지각을 포함하는 대륙판이 있고 해양지각을 포함하는 해양판이 있습니다. 이 판은 지각에서 멘틀의 윗부분까지를 말해줍니다. 그다음 멘틀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 자, 그럼 이제 판 갑니다. 판 이렇게 봤고요. 판의 종류에는 대륙판이 있어요. 대륙판이 있고요. 무엇이 있습니까? 해양판이 있습니다. 판의 종류에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는데 대륙판이 더 두꺼워요. 왜요? 35km에서 100까지 들어가니까. 해양판은 5에서 70까지 들어가니까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더 두껍습니다. 대신에 밀도는요. 해양판이 더 무거워요. 그럼 이제 판의 종류는 딱 두 개 있습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습니다 하고 봐주세요. 그 다음 대륙판과 해양판의 종류를 봤더니 뭐가 있어요?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자, 그럼 지구는
지각에 지구는요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이 있는데 크고 작은 판인데 우리 책에는 여러 개라고 나와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이 있습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러면 한 개의 크고 작은 판이 있습니다. 한 개는 절대로 안 나와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이 있고 그 판의 종류에는 대륙판이 있고 해양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대륙판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종류 볼게요. 유라시아판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유럽과 아시아판.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판. 미국하고 캐나다에는 북아메리카판. 그 다음에 브라질, 아르헨티나에는 남아메리카판. 그 다음 아프리카판. 그 다음에 아라비아판. 그 다음에 인도, 호주판이에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에서 인도판이 떨어져 버린 거야. 자, 이런 것들이 대륙판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해양판에 들어가는 거에 대표적인 게 태평양, 대서양,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 필리핀, 나즈카 등등등 있는데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좀 들어보면 괜찮은 판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유라시아판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태평양판, 필리핀판, 대서양판. 그 다음에 인도 호주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에서 인도가 유라시아판에 충돌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고 히말라야 산맥은 100년에 1cm 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년에 1cm 정도.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 외에도 판들이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봐요. 자, 이런 판들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멀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판의 종류를 한번 봤고 판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럼 이 판들은 멘틀 대류에 의해서 얼마씩 수년에 몇 센티미터 정도씩 이동하는데 아주 느리게. 자, 그럼 판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 판의 이동 속도. 판의 이동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주 느린 속도. 아주 느린 속도로 수년 동안에 몇 센티미터 정도 이동합니다. 수년 동안에 몇 센티미터 정도 이동해요. 100년에 걸려서 1cm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0.5cm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1000년에 걸쳐서 올라 5cm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의 이동은 아주 느린 속도로 수년에 몇 센티미터씩 이동하는데 판의 이동의 종류 딱 3개만 알아두면 돼요. 멘틀 대류가 상승해요. 이렇게 솟아오르는 곳에서는 판이 찢어져서 갈라집니다.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하고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용어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여러분 선배님들 시험 볼 때 보니까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자,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걸 뭐라고 합니까? 보면 발산형 경계라고 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손가락이 있는데 이 손가락 사이를 자르는 거야.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자르면 막 살이 찢어지고 피가 막 나면서 얘가 벌어지겠죠. 그럼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이렇게 적어줘요.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해요. 지진, 화산활동 다 일어나요. 찢어지는 고통하고 빨간 피가 솟아오릅니다. 땅과 땅이 멀어져요. 그럼 지진과 화산활동이 다 일어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멀어지는 녀석이 있으면 반대쪽 지구 테두리는 일정해야 되니까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판과 판이 서로 만나는. 자, 멀어지는 곳이
대류가 내려가면서 만나요. 만나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수렴형 경계라고 해요. 자, 그래서 판과 판이 만나는 대표적인 거 유라시아 판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에 인도판이 와서 꽝 하고 만나서 뭐한다?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자, 그 다음 갑니다. 남아메리카 판 페루 칠레에 있는 쪽에 남아메리카 판하고 앞쪽에 있는 나즈카 판이 만나요. 자, 남아메리카 판하고 나즈카 판이 만나서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면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판과 판이 만나는 대표적인 거 일본 갑니다. 일본은요 유라시아 판이에요. 유라시아 판 맨 끝에 경계에 있으면서 태평양 판하고 필리핀 판하고 다 만나요. 자, 홋카이도 쪽은 유라시아 판과 태평양 판만 만나요. 유라시아 판과 태평양 판만 만나서 뭐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으로 가요. 도쿄 아래쪽으로 갑니다. 도쿄 아래쪽으로 가면 유라시아 판과 태평양 판과 필리핀 판이 세 개가 만나요. 그게 바로 난카이 대지진하는 일본의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뭐합니까? 일본 아래쪽에 있는 도쿄 아래쪽에 있는 섬들은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필리핀판 세 개의 판이 만나기 때문에 지진, 화산활동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요.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뭐합니까? 판의 경계에서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지진이나 화산이 일본보다는 적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멀어지는 녀석이 있고 만나는 녀석이 있다면 판이 수년 동안 천천히 이동하니까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거. 자, 그러면 판과 판이 스쳐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보존형. 여기서는 뭐만 발생해요? 지진만. 여기서는 지진만 발생해요. 스쳐 지나가는 게 대표적인 게 영화에도 있어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북아메리카판하고 태평양판이 스쳐 지나가요. 북아메리카판이 위로 올라가면 태평양판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산 안드레아스 단층하는 영화가 나오는 것처럼 판과 판이 스쳐 지나가는 경우. 그래서 판의 이동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멀어지는 판, 그 다음에 하강하는 곳에서 만나는 판,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다가 요 용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적어주세요. 시험 볼 때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 주시고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풀어서 나와요. 멀어지는 아이, 만나는 아이, 스쳐 지나가는 아이가 있는데 멀어지는 걸 발산형. 그럼 피부가 이렇게 찢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피부가 이렇게 찢어지니까 뭐예요? 피도 나고 지진도 발생합니다. 그 다음 판과 판이 만나서 들어가는 곳. 만나서 들어가는 곳에 일본처럼 지진과 화산활동이 모두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지진만 일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과 판이 스쳐 지나가는 곳은 지진만 발생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게 판의 이동에서 나오는 아이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발산형 경계에서 대표적인 대서양 중앙해령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배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수렴형 경계에서 일본이라든지 안데스 산맥이라든지 산 안드레아스 단층 이런 것들 설명해 준 거는 들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판에는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 여러 개의 판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유라시아판, 그 다음에 일본은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필리핀판 세 개의 판이 만나는 거고 저기 페루, 칠레는 남아메리카판에 나즈카판이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유라시아판하고 만나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대요. 히말라야 산맥은 100년에 1cm씩 높아진대요. 느린 속도로 수년 동안 센티미터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까지가 무엇입니까? 판의 이동에 대한 설명 요까지 해드렸어요. 그럼 77쪽에 1번에서부터 몇 번을 합니까? 그러면 4번까지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77쪽에 1번에서 4번까지 한번 풀어주세요.
이제 4단원 할 때 필요한 주기율표를 먼저 줄 테니까 주기율표를 꽂아놓고 틈틈이 한 번씩 외워봐요. 20번까지. 주기율표를 책에 끼워놓고 틈틈이 한 번씩 20번까지 한번 외워보세요. 주기율표 여기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틈틈이 이렇게 한 번씩 외워봐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77조. 1번. 그림은 대륙 이동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그러면 하나부터 찾으면 돼요. 3억 3,500만 년 전 고생대 말에 하나의 대륙과 하나의 바다였어요. 하나의 대륙을 초대륙 판게아, 하나의 바다를 테티스해. 그럼 가장 먼저 3억 3,500만 년 전이 나예요. 나. 그 다음 이제 중생대 때 공룡이 살던 시대에 서서히 나누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인도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인도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대서양도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동합니다. 그래서 공룡이 살면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 출현할 때까지가 가예요. 가. 그 다음 오늘날 대륙은 다. 그리고 오늘날도 끊임없이 대륙은 이동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대륙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서 세월이 오래 지나서 한 100만 년 지나면 오늘날 지도하고 또 다른 지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대륙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026년에서 몇백만 년 후에는 지구의 모양은 또 달라 있을 겁니다. 대륙이 이동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륙 이동설은 베게너가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과거의 모든 대륙은 하나로 모여 있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대륙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방향 아니요. 하나의 대륙이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멀어지는 방향. 그리고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밝히지 못했어요. 베게너.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밝히지 못해서 살아있을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X. 자, 그 다음 3번. 대륙 이동의 증거는요, 오늘날도 인정해줘요. 맞아요. 이동의 원동력을 못 밝혀서 인정을 못 받았지만, 빙하의 이동과 흔적 분포, 맞아요.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대륙의 기후 일치가 아니고, 멀리 떨어진 대륙의 지질 구조가, 지질 구조, 땅 속의 구조. 기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대륙의 화석 분포, 같은 종의 화석이 나와요. 식물 화석인 클로소프테리스, 동물 화석인 메조사우루스, 그리고 멀리 떨어진 대륙의 해안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동쪽과 아프리카 서쪽 해안선이 일치하는 것. 그래서 대륙 이동의 증거는 기억, 디귿, 여기에서 리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디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판의 이동과 경계에 대해서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고요. 판들은 모두 같은 방향 아니요. 멀어지는 방향, 만나는 방향, 스쳐 지나가는 방향, 서로 다른 방향. 다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모두 같은 방향이 아니고 판들은 매우 느린 속도, 아주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고요. 판의 경계에서 판들은 항상 멀어진다. 아니요. 멀어지는 아이, 만나는 아이, 스쳐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X. 그래서 O, X,
3개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작은 네모 3자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동윤아, 과거에 하나로 모여있던 대륙이 갈라지고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가 되었다는 학설을 뭐라고 되겠어? 대륙 이동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연아, 대륙 이동의 증거에서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뭐의 모양이 일치해요?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하죠. 잘하셨습니다. 성경아, 멀리 떨어진 대륙에 같은 종의 무엇이 분포합니까? 화석이 분포하죠. 잘해주셨어요. 유찬아, 지갑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을 뭐라고 해주면 돼요? 한 글자로? 예, 판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판이 멀어지거나 모여들거나 어긋나는 곳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난다? 판의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판의 경계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교재를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자, 잠시 교재를 뒤로 넘기셔서 무엇을 봐줍니까? 그러면 대륙 이동설 나오는 79쪽에 2번, 3번 한번 해주세요. 2번, 3번. 그리고 판의 이동과 경계 5번, 6번. 따라서 2, 3, 5, 6 이렇게 네 문제 한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9쪽에 2번, 3번, 5번, 6번. 이 번, 3번, 5번, 6번. 자, 그럼 이제 79쪽 한번 볼게요. 79쪽에 2, 3, 5, 6 한번 봅시다. 2번. 그림은 대륙 이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까 했던 거 복습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의 초대륙, 거대한 판계와 하나로 이루어진 당 3억 3,500만 년 전 고생대 말에 하나의 대륙 초대륙과 하나의 바다 테티스해가 있는 당. 그 다음에 뭐합니까? 중생대, 신생대를 거쳐 인도양, 대서양이 만들어지고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이런 산맥들이 만들어집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는 나. 그 다음에 오늘날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강. 그래서 다, 나, 강.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륙 이동. 대륙들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끊임없이 미래도 계속 이동할 거예요. 미래는 대륙의 분포가 현재와 다를 것입니다. 다해서 하나로 모여있던 대륙을 판계하라고 합니다. 맞아요. 판계하 초대륙. 그다음 대륙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방향 아니요.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진다기보다는 분리되어 이동하는데 멀어지는 방향으로 예전에 비해서 하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D니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이고요. 판의 이동과 경계에서 판에 대한 설명. 판, 지갑과 멘틀의 윗부분에 약 100km까지 단단한 돌덩이로 되어 있는 암석층이죠. 그래서 지갑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 포함하는 지각의 종류에 따라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습니다. 맞아요. 대륙지각을 포함하는 대륙판, 해양지각을 포함하는 해양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표면은 하나의 거대한 판이 아니고 여러 개,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이에요. 하나의 커다란 판 아닙니다. 지금 틀렸어요. 리얼. 1년에 수센치 정도의 아주 느리게 이동합니다. 맞아요. 아주 느리게 이동해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6번 요 그림입니다.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을 포함하는 대륙판과 해양판을 나타내요. 그러면 A는 무엇입니까? A에다가 해양지각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B는 무엇입니까? 대륙지각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대륙지각. 그럼 C가 무엇입니까? 판이에요. 판. 요까지. C가 판입니다. 판. C가 판을 의미해요. 그럼 D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D가 멘트예요. 멘트. 자, 그림에다 적어주세요. A가 해양지각, B가 대륙지각, C가 판, D가 멘트. 그럼 이제 답 다 나왔어요. A는 해양지각이니까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B를 포함하는 판은 A를 포함하는 판보다 두꺼워요. 100km. 35에서 100km. 그 다음에 해양판을 포함하는 아이는 70km. 숫자도 일부러 알려드렸어요. A가 더 두껍습니다. 두껍다라고 고쳐주시고, 판에 해당하는 부분은 C. C만 판이에요. C만. D는 멘틀이에요. 그래서 C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멘틀은요, 고체 상태예요. 외행만 액체예요. 지각 멘틀 내액 중에서 외행만 액체고, 지각 멘틀 내액은 고체입니다. 고체로 고쳐주시고요. C에 움직임에 따라 대륙도 이동합니다. 판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륙이 함께 움직이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의 답도 5번, 6번의 답도 5번이라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칠판을 지울 동안 여러분이 1번하고 4번하고 한번 풀어주세요. 제가 칠판 지울 동안에 79쪽에 1번, 4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79쪽에 1번 볼게요. 대륙 이동설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베게너가 주장했다 맞고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제시했다 못 밝혔어요. 판구조론에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밝혔지 여기서는 원동력을 못 밝혔습니다. 대륙 이동설에서는 처음 발표할 때 학기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원동력을 못 밝혀서 3억 3,500만 년 전에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 있었던 거 맞고요. 대륙이 분리되고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부풀을 이루게 되었다는 게 대륙 이동설. 그 다음에 4번 대륙 이동의 증거로 옳지 않은 것은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의 산맥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맞아요. 지질 구조가 일치하면서 이어집니다.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과 거의 비슷해요. 아니요, 대륙 이동설은 화산 활동, 지진 활동 얘기 안 나왔어요.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빙하의 흔적이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맞아요. 멀리 떨어진 대륙에 흩어진 같은 종의 식물 화석인 클로소프테리스, 동물 화석인 메조사우루스 화석이 분포합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 1번의 답, 2번, 4번의 답도 2번, 2번으로 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화해 경계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고 나옵니다. 화산대와 지진대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좁고 긴 띠 모양으로 연결한 거야. 뭐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화산 활동. 긴 띠 모양. 이거는 화산대라고 해요.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모은 좁고 긴 띠 모양을 화산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진대는요.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모은 좁고 긴 띠 모양이에요. 이게 화산대와 지진대, 좁고 긴 띠 모양. 즉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모아서 나타낸 좁고 긴 띠 모양이 화산대.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모은 좁고 긴 띠 모양이 지진대.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고 봤더니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산대와 지진대 공통점. 화산대와 지진대에 무엇이 있더라? 얘네 둘을 모아놓고 봤더니 화산대와 지진대에 공통점이 있어요. 모아놨더니 화산대와 지진대는 주로 대륙의 가장자리, 판의 경계에서 활발하더라. 그래서 공통점이 어디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더라? 판의 경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더라. 활발. 판의 경계 주로 대륙의 무엇입니까? 끝부분, 가장자리. 가장자리에서 뭐하더라? 활발하다.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판의 경계에서 활발하고 대륙의 끝부분. 쌤, 저 피자의 테두리를 먹지 않아요. 가 쪽을 안 먹는다는 거. 쌤, 저 식빵의 테두리를 안 먹어요. 갈색 부분을 안 먹는다는 거. 이 말입니다. 가장자리가 여기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자, 요렇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예외도 있어요. 대체로 뭐합니까? 일치합니다. 일치. 대체로 일치해요. 그래서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봤더니 가장 대표적인 곳이 여기 북아메리카가 이렇게 있고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요. 여기 아시아 이렇게 있고 여기에 아라비아 반도 여기 이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아프리카 여기 지중해 뭐 이렇게 나온다고 대충 봐요. 여기 일본 이렇게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섬 있고 호주 이렇게 있고 뉴질랜드 있다고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화산과 지진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쭉 연결했더니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제일 활발해. 이렇게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이렇게 연결하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이렇게 연결했어. 이렇게 연결했더니 뭐합니까? 대체로 여기 태평양을 중심으로 지진이 전세계 지진의 한 80에서 90%, 전세계 화산의 한 70%, 즉 화산과 지진, 전세계 화산과 지진의 70에서 90%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화산과 지진이 가장 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가 나와요?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가 전 세계 화산과 지진의 70에서 90%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를 두레골이라고 불러줘요. 두레골. 전 세계 지진과 화산의 70~80%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있고 여기 유럽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유럽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중해 연안 있고 여기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지금 뭐합니까? 지중해 연안이고 여기가 홍해고 여기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게 호르무즈 해협 있고 여기 이란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 이렇게 뚫고 나오는 여기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그럼 이제 여기가 대서양이야. 대서양. 그럼 이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바다 이름이 대서양. 대서양 바다 중앙에서 서로 멀어집니다. 대서양 중앙 바닥에서 서로 멀어지면 살이 찢어지고
그래서 대서양 화산대와 지진대입니다. 대서양 중앙 화산대와 지진대. 자, 대서양 중앙에 있는 화산대와 지진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인도. 인도에 있는 히말라야,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여기 인도에 있는, 인도 위쪽에 있는 히말라야. 그리고 스위스 쪽에 있는 알프스.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판이 만나서요. 그래서 세 번째 히말라야, 알프스. 화산대와 지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프스가 있는 유럽을 생각하면 뭐합니까? 대륙의 내부에서도 일어나요. 가장자리 경계선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대륙의 내부에서도 화산과 지진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 낚이지 말아야 되는 거 별 갈게요. 화산 활동이 활발하면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갑니다.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지진이 뭐 할 수 있어요?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지진이 발생한다고 화산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대체로 지진이 발생하지만 지진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지진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진만 발생하는 게 산 안드레아스 단층, 그리고 히말라야하고 중국, 옛날에 중국에 지진이 일어났던 거, 중국이라든지 히말라야, 네팔이라든지 이렇게 내륙에서는 화산은 일어나지 않고 지진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면 반드시 화산이 활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면 틀려요. 지진이 발생하면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X. 뭐 때문에 안 된다? 반드시 때문에 안 된다. 지진만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봐주시면서 이제 서술형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요까지 일본까지 들어가서 유라시아 대륙이야.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야.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이겁니다. 유라시아 대륙.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야. 그럼 여기가 무슨 대륙이야? 태평양판이야. 태평양판. 그럼 여기가 뭐야? 필리핀판이야. 그러면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인데 일본 아래쪽, 도쿄 아래쪽에 있는 곳은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과 태평양판 세 개가 만나니까 여기가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는 난카이 해구. 난카이 해구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위쪽, 홋카이도 쪽은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거고 여기에는 북아메리카판, 유라시아판이 만나서 알류산 열도가 있는 거고 여기는 나즈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이 만나서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가 동태평양. 동태평양에서도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스쳐 지나가는 경우 얘는 서로 만나서 수렴하는 경우 따라서 일본은 지진과 화산이 매우 활발하고 인도판이 유라시아판이 만나서 만들어진 히말라야 산맥은 지진만 발생합니다. 아, 이게 우리 대륙의 판이구나 하고 봐주시면서 화산과 지진은 이렇게 있고요.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인류에게 주는 피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77쪽에 5번만 한번 풀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확인할게요. 화산대와 지진대는 특정 지역의 좁고 긴 무슨 모양이다? 띠 모양. 무슨 모양이다? 좁고 긴 띠 모양입니다. 띠
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화산대와 지진대는 주로 어디에 위치한다? 판의 경계에 위치합니다. 판의 경계에 위치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개념 갈게요. 성경아,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 화산인데. 유연아,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 지진대. 그럼 동윤아, 화산대와 지진대는 주로 판의 뭐와 일치하더라 대체로? 판의 경계와 일치하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81쪽 펴주세요. 자, 81쪽 피시면서 몇 쪽을 한번 보십니까? 하고 보면 80쪽 봐주세요. 자, 80쪽에 9번, 10번 풀어주세요. 80쪽에 9번, 10번. 자, 그럼 이제 한번 채점해봐요. 9번.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는 게 주로 판의 경계이면서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 대서양 중앙암령,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와 지진대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알프스 히말라야 상관없어요. 자, 그럼 화산대와 지진대의 위치는 거의 일치합니다. 맞고요. 지진대는 주로 판의 경계에 따라 위치합니다. 맞고요. 해양의 중앙부에서도 판의 경계가 나타납니다. 맞아요. 대서양 중앙부. 그다음 화산활동과 지진은 대륙의 가장자리에서만 아니요. 대륙의 가장자리에서도 일어나고 내부에서도 일어납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인도 내부, 대륙 내부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에서만 뭐만 때문에 틀렸어요. 대부분이 대륙의 가장자리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지만 대륙의 중앙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X.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볼게요. 화산대, 지진대, 판의 경계가 대체로 일치하는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진의 충격으로 화산이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아니고요. 마그마의 분출에 의해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니고요. 화산활동과 지진의 영향으로 판이 이동하기 때문에 판의 이동은 멘틀 대류 때문이야. 아닙니다. 화산활동과 지진으로 판이 모여드는 곳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아니요. 모여드는 곳에서 발생하지만 멀어지는 곳에서 발생해요. 뭐만 때문에 틀렸어요. 판의 경계에서 화산활동과 지진과 같은 지각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그래서 9번의 답, 4번, 10번의 답,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서술형 한번 봐주세요. 서술형하고 쉬는 시간 바로 드릴게요. 12번. 베개너는 판게아가 오랜 시간에 걸쳐 갈라지고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었다는 무슨 설을 발표했습니까? 베개너가 발표한 게 무슨 설이에요? 유찬아? 베개너가 발표한 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베개너가 뭘 발표했어요? 그렇지! 대륙 이동설. 오, 엄청 잘해주셨어요. 고마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베개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를 서술하세요. 그럼 우리는 다 적읍시다. 해안선의 일치.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의 일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화석의 분포. 같은 쪽의 화석이 여러 대륙에서 분포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산맥. 산맥이 무엇입니까?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 산맥이 이어져 있다는 건 산맥의 일치. 자, 그다음 네 번째 빙하. 빙하가 이동했다는 흔적의 분포죠. 그래서 빙하의 흔적.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굵은 제목을 적으면서 한번 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까? 오늘은요 복습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산맥의 일치 또는 산맥의 분포, 화석의 분포, 산맥의 분포, 일치 뭐 이런 거 해주면 돼요. 북유럽하고.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보시면 A, B, C, D 중에서 판에 해당하는 기호를 쓰세요. C. C가 판이에요. 그럼 판이란요 지각과 멘틀의 뭐 윗부분,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하는 상부라고 해도 돼요. 윗부분을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 돌덩어리라는 거예요. 단단한 암석층입니다. 요렇게 다 풀어서 적어주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마지막. 화산대와 지진대 및 판의 경계를 나타냈는데 화산대 및 지진대가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물어요. 판의 경계에서. 판의 경계입니다. 판의 경계에서는 판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어서. 있어. 화산 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 이렇게 땅덩어리가 변하는 걸 지각 변동이라고 해요.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판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화산 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0분 정도 쉽시다. 자, 그러면 서술형 한번 봐주세요. 단원 평가에 있는 서술형하고 우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술형은 같이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단원 평가 문제에서 86쪽 한번 펴주세요. 86쪽에 있는 서술형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7번 보시면 돼요. 27번. 2단원에서 처음에 배웠던 거 A, B, C, D 지구를 지진파의 속도 변화로 구분했을 때 A는 무엇입니까? 지각이면서 고체 상태예요. 그림에다 적어줘야 얘는 답이 아니니까. B는 멘틀이면서 고체 상태이고 지구 내부 중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해요. 가장 많은 부피. 몇 퍼센트? 약 80%. 약 80%라는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요. C는 외핵. 외핵이면서 무슨 상태? 액체 상태. 액체 상태로 추정하는 외핵이고요. D는 내핵. 무슨 상태이다? 고체 상태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서 지구 내부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고 고고 액고입니다. 그럼 27번에 1번. AD 중에서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것의 기호와 이름은 C 외핵이라고 해주면은 1번의 답이고요. 2번 지구 내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진파 분석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지구 내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지진파 분석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28번 문제 볼게요. 흑음모, 적철석, 자철석을 한 번에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요. 얘들은 겉보기 색이 모두 동일해요. 자, 겉보기 색이 겉으로 보이는 색, 겉보기 색이 같을 때 뭐로 구분해주면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좋은 색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겉보기 색이 전부 다 무슨 색으로 같아요? 검은색으로 같아요. 검은색으로 같은 흑음모, 잡철석, 적철석을 구분하는 방법을 쓰세요. 그럼 이제 답 적어줍니다. 답 좋은 색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좋은 색. 좋은 색으로 구분합니다. 자, 방구를 구별하는 결과 적어주세요. 좋은 색이 흰색이 흑음모, 좋은 색이 흰색인 흑음모, 그 다음에 적갈색의 강물인 적철석, 좋은 색이 흰색인 흑음모, 그 다음 좋은 색이 적갈색인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적철석, 적갈색인 적철석. 그 다음에 검은색, 좋은 색이 검은색인 잡철색. 그래서 뭐다? 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좋은 색. 좋은 색이 흰색인 흑음모, 좋은 색이 적갈색인 적철석, 좋은 색이 검은색인 잡철석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29번. 오른쪽 그림은 어느 태저감 지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태저감의 줄무늬가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태정물이 쌓일 때. 무엇이 쌓일 때? 태정물이 쌓일 때. 태정물이 쌓일 때 종류가 다른 태정물이 다른 태정물이 번갈아 쌓인 후 단단한 암석으로 변화하면서 층리가 생긴다. 태정물이 쌓일 때 종류가 다른 태정물이 번갈아 쌓인 후에 단단한 암석으로 변하면서 층층이 쌓여서 생기는 줄무늬, 층리가 생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30번. 반려암, 유문암, 현무암, 하강암의 암석을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하세요. 화산암. 냉각 속도가 빨라서 결정의 크기가 작습니다. 화산암에서 밝은 색인 유문암과 어두운 색인 현무암. 그 다음에 심성암.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 결정의 크기가 큰데 밝은 색의 화강암. 그 다음에 어두운 색의 반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화산암과 심성암의 특징을 비교하고 차이가 나는 까닭을 쓰세요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암은 특징의 차이는 화산암은 결정의 크기가 작고 심성암은 결정의 크기가 크다. 자, 그럼 이게 특징이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화산암은 뭐가 빠르고요? 냉각 속도가 빠르고, 심성암은 냉각 속도가 느려서, 즉 화산암은 빠르게 식어서 생성, 심성암은 천천히 식어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냉각 속도가 빠르다, 냉각 속도가 느리다를 풀어서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지는 게 화산암이고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지는 게 심성암이기 때문입니다. 요거 적어달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31번으로 갈게요. 화강암이 현무암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압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생긴 줄무늬를 뭐라고 합니까? 자, 태정암에서 태정물이 번갈아 쌓여서
생긴 줄무늬를 층리라고 한다면 변성하면서 압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생긴 줄무늬는 염리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염리. 자, 줄무늬가 생성되는 방향을 압력과 관련지어 쓰세요. 압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줄무늬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32번. 오른쪽 그림은 암석이 붕화작용을 받아 붉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림에 나타난 붕화작용은 공기, 물, 생물 중에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죠. 그래서 암석의 붕화작용의 원인은 공기 또는 공기 중에 있는 누구? 산소. 산소가 기억 안 나면 공기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와 같이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붕화작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산화탄소가 산소분비가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물이 암석을 녹인다. 이게 바로 석회동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이 암석을 녹인다. 그 다음 두 번째, 암석 표면에서 자라는 이끼가 암석 표면에서 자라는 이끼가 광합성을 하겠죠? 이끼가 암석의 성분을 변화시킵니다. 암석을 약화시켜요. 성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암석이 약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은 마지막 33번. 전 세계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지각 변동을 적어주세요. 적어요. 지진과 화산활동. 이게 다. 자,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의 그 원인을 1번과 관련지어 서술하세요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각 변동 두 가지는 지진과 화산활동이에요. 지진과 화산활동의 분포의 원인을 쓰라고 합니다. 그럼 적어주세요. 지진과 화산활동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므로 나무로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대체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대체로는 대륙 중앙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술형까지 하면 2단원이 모두 마무리가 끝납니다. 그럼 2단원의 숙제 85쪽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은 다 풀어드렸어요. 서술형은 다 풀어드렸으니까 객관식 문제 숙제로 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